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주인이 등장을 하면서 수소와 관련된 사업에서 성장성을 가져갈 것이다. 만약에라도 여기에서 사업이 잘 된다. 그럼 매출은 아주 폭발적으로 터질 겁니다. 매출액이 이상, 영업이익도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들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직접 다녀온 기업들에 대해서 탐방 보고서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목은 KIB 플러그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KIB PEF 사모펀드 쪽에서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이제 변경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2년 업력의 화공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탐방은 11월 2일에 진행을 했고요. 보고서는 11월 7일자로 발간했으니까 탐방 일자와 보고서 발간 일자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KIB 플러그 에너지의 탐방 보고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81년도 설립됐고 1989년도 코스피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력이 42년,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지도 꽤나 오래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만큼 사업 자체도 약간은 전통 산업들 이런 쪽에 많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석유, 화학 산업 등에 필요한 열 교환기,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화공기기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이제 PEF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로 기존의 뭐 플랜트 쪽이나 전통 산업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수 쪽으로 많이 진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반 기술 자체가 약간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도 여튼 무언가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그 다음에 수소 상용차 중심으로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KIB 플러그 에너지를 바라볼 때는 이쪽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탐방 때 확인했던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화공기기, 그 중에서도 열 교환기가 가장 메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에서도 열 교환기가 가장 많은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 교환기 이게 뭐냐 봤더니, 열 교환기란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열을 효율적으로 교환하거나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화학, 전력산업, 식품음료 이런 쪽에 동사 같은 경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수주 프로젝트별로 소재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다. 그래서 각 고객사들이 뭐 KIB 플러그 에너지에게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즈로, 이런 스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제품을 납품해 주는 이런 커스터마이징 형태로 주문 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수주를 받은 다음에 고객사에게 납품하기까지, 그러니까 납기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역시나 전통적으로 수주 베이스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고, 수주를 받은 다음에 납기를 언제 하느냐, 결국 이게 매출 인식의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의 실적 같은 거를 체크하실 때는 현재 뭐 연말 기준이면 연말 기준 수주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다음 연도 실적을 추정할 때 쉽게 추적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사업은 역시나 수주가 매우 중요하고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 수주 잔고를 체크해 보았는데요. 지금 23년도 반기 기준 수주 잔고가 1125억이고요.
연말까지는 한 1,300억 정도 수주가 달성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12월 말인데 잔고가 한 1,300억 깔려 있다. 그럼 이게 거의 대부분 내년도에 매출로 인식이 되니까 대략 이 수주 잔고가 내년도 실적의 가이던스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난하게 역시나 매출이 한 1,300억 정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고요. 동사가 20년도, 21년도 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이 좀 많이 제한이 되면서 수주가 나와야 될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로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22년도에도 수주가 좋았어요. 그게 올해 실적을 반영되고 있는데 상반기 매출액이 654억, 영업이익 지금 84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략 한 연말 기준 수주 잔고가 한 1,300억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뭐 무난하게 그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올해 이제 좋았던 이유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동사 수출의 99%가 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 달러 강세일 때 역시나 좀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달러가 이제 강세 유지가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수출을 이제 많이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잘 발생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재료 가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 원재료, 원부재재 가격이 22년도에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익을 못 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업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쪽도 뭐 실적이 잘 나온다 했었는데 예상치 않게 연초부터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되었던 거죠. 동서도 약간 그런 경험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여튼 이렇게 원가 자체가 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향 안정화된 상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인식이 되다 보니 영업이익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탐방한 확인한 내용 말씀드려보면은 신규 사업 쪽입니다. 특히 이제 수소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수소도 일단 분야가 좀 세분화해서 보시게 되면은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지금 봐서는 수소 생산 쪽, 그 다음에 수소의 활용 쪽에서 무언가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소 생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쪽은 동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규모는 아닙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대부분 국내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기업분들 또는 다른 기업들과 협업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도 보시면 업무 협약식 같은 걸 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기술, 그다음에 고등기술연구원, 우석 ENC 이런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 고효율 플라스틱 패럿을 활용한 열 교환 방식의 수소 생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도 생산 방식에 따라서 그린 수소냐, 블루 수소냐, 뭐 그레이 수소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동사가 하는 방식 봤을 때는 일정 정도 그레이 또는 블루 수소 이런 쪽에서의 생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뭐 사업이 펼쳐질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모여서 결국 전력 단지가 형성되면 이게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역시나 수소 발전 이 시스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도 금액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출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금액이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출자를 했으니까 뭐 펀딩의 개념이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매출과 뭐 영업 이익을 통해서 비율만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런 발전소 가치를 올려서 다시 매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판매하면은 20억 투자하고 다시 회수하는 뭐 그런 금액들이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상용 부분은 수소의 활용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범한 자동차 지분 50%를 인수를 했습니다. 168억에 800만 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는 뭐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수소차, 그 이외에 뭐 전기차 다른 형태의 뭐 픽업 트럭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면서 라인업을 늘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뭐 트럭이나 뭐 청소차, 뭐 이런 쪽 버스 이런 쪽의 상용차 중심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 범한 자동차가 기존에 이쪽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쪽 사업을 좀 추진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목표대로 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 좀 말씀드려보면은 동사가 2025년도 실적 추정 이건 이미 다 8월 18일에 장래 사업 및 경영 계획이라고 해서 공정 공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에너지 생산, 에너지 장치 이제 기존 사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장치 추가되는 사업들 다 합쳐서 4천억 이상 매출 내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600억 이상 내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계획한 대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지는 시간을 좀 두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제 계획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을 다른 기업들에 비춰서 봤을 때는 가능성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좀 시간이 생각보다 딜레이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수소차 가장 뭐 잘하는 기업이고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조차도 무언가 업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 계획을 뒤로 늦추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주분들이 꼭 따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 또는 리스크 될 만한 요인들 앞으로 이제 보고서에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제가 짚어드리는 이유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이 탐방 보고서였는데 실제로 보고서 형태는 분석 보고서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조사 분석 연구원들이 실제로 탐방 가서 확인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지만 또 저희의 나름대로 식견이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의견 그리고 지금 시점에 리스크 될 만한 요인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보고서에 이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앞서 제가 본 사업인 화공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좋을 때 그 다음 연도 실적이 좋은 건 맞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주도 어느 정도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주가 약간 줄어드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히고 그런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향후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주의 어떤 프로젝트별 진행 사항들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역시나 신규 사업은 늘 방향성은 좋습니다. 다만 이게 실행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신규 사업은 늘 비용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 활동도 해야 되고 뭔가 투자 활동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올라오는 게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신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업에도 흔들림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 좀 보실 때는 그런 점들을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항상 이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일 경우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인수한 이후에 엑시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엑시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의 무언가 투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모펀드도 결국에는 어떤 지정된 기간, 시간 내에 이익을 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자금 회수를 위해서 엑시트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100억을 투자한 사람이면 최소한 200억, 300억, 뭐 그 이상 뭔가 이익이 나야 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관련 지분을 넘겨야만이 자금 회수가 되는 겁니다.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이익을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업 가치를 올려가지고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한 번씩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엑시트라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좀 약간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마치 놀이처럼 사모펀드가 싸게 매수한 다음에 또다시 비싸게 내팔고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페이퍼웍의 형태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KIB 쪽에서는 자금에서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경영 목적으로 들어온 게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을 좀 싸게 인수한 다음에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 더해지면은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인수한 기업이니까 그 점을 우리가 좀 봐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 Q&A로 질문을 한 내용들도 보고서에 담아 드렸습니다. 원래 사실 탐방 보고서는 이렇게 Q&A가 들어가 줘야 돼요. 현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담아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보고서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Q&A를 많이 담아 드리지 못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탐방 가기 전에 질문지를 꽤 많이 만듭니다. 최소한 10개에서 많을 때는 20개, 30개 질문도 만들어서 대부분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IR 담당자분들이 설명해 주시는데 간혹 이제 설명이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질문을 하면서 좀 궁금한 점들을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국 여러분들 대신해서 탐방에 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궁금한 점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Q&A로 많이 물어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역시나 보고서에 담아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보고서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KIB 플러그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꼭 보고서를 읽어봐 주시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투자 판단으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